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자,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늘 나오던 이 임경빈 작가가 없어서 아, 그렇습니까? 조금 섭섭하시죠? 아, 그러네요, 좀. 그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주 휴가입니다. 제가 1인 2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게 지금 상임고문단 오찬이 있으신데 오신 거예요? 예, 우리 당 상임 고문단 중에 네. 좀 70대. 우리 상임 고문이 80대, 90대 있는데. 네네. 70대 고문들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에 고문단 회장이 네. 그 신영균 고문에 하다가 네. 이번에 정의화 예. 전 의장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 좀 하느라고. 예. 이제 고문단의 이제 회장이 바뀌셨다. 예. 저기 이 고문님도 회장 하셔야죠. 우린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재호 고문이 나오실 때마다 참 굵직한 일이 빵빵 터져요.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이 맞는지.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이게 꼭 네. 일 생길 때만 나오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예. 바로 지난 새벽 유엔 기조연설 처음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총평을 좀 해 주시죠. 15분 연설. 시간인데 한 11분여 했습니다. 예,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건 그 11분 동안인가 15분 동안에 자유란 말을 21번인가 네네네. 하셨다고. 예, 맞습니다. 그건 취임식 때도 그러고, 8.15 때도 그러고, 맞습니다. 100일 때도 그러고, 예. 자유를 아주 좋아하시는. 네. 자유 좋아하는 게 좋죠, 네. 그 대통령이 자유를 좋아한다는 거는 좋은 건데, 그러나 자유를 억압을 하는 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네. 그럼 권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권력과 제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유를 외치는 것도 좋지만은 권력의 운영과 제도의 운영에서 어떤 것이 국민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소외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고치는 게 우선이죠. 네. 그게. 그러니까 자유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잖아요. 예. 몸에 와 닿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걸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건 결국은 권력의 몫이거든요. 예.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 주셨어요. 예. 대통령이 자유를 좋아하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다. 그럼요. 대한민국은 정치 권력은 이제 대통령에게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니까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대통령부터 나오잖아요. 사실상. 현상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제도를 고치는 것도 대통령에서부터 비롯되잖아요. 물론 국회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적인 모순,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 이것을 고치는 것은 대통령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유가 이렇게 억압될 소지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고치겠다. 이러이러한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걸 이렇게 고치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 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설에서 강조된 자유를 그럼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그 억압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좀 이례적인 게요. 우리 대통령이 항상 유엔 총회 가면 북한 문제 언급이 있었어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든 아니면 억지력으로 가든. 이제 그런데 이번엔 북한이 아예 등장을 안 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을 전제로 하면 담대한 구상에서 다 언급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이제 아마 또 해외 이건 국가들의 모임이니까 자, 대한민국은 북핵 문제 어떻게 갈 거냐 궁금했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웠는데 제가 그 대통령 출발하시기 전에 어떤 모 방송에서 뭘 이야기했으면 좋겠냐.
두 가지다. 네. 하나는 그 미국이 우리나라 그 저 현대자동차. 네네. 전기차. 예, 전기차.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그거 감축법안 그거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해달라는 요구 하나 하고. 예. 다음에 북핵 문제다. 이번에는 왜 북핵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북한이 핵 사용을 자기네들 법으로 법제화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핵 사용을 말로만 이야기하고 정치적 선언으로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비핵화를 안 하겠다. 네네. 핵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 법으로 만들었지 않냐. 맞습니다. 이거는 중대한 도전이고 도발이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유엔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문제를 미국 정상회담에서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네네. 난 이번에 그게 빠진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막연한 자유보다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이 비핵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공포 또 자유로부터의 제외. 네, 안보 위협도 되고요. 안보의 위협. 이런 게 더 크잖아요. 네. 그럼 정말 자유를 이야기하시려면 북한의 핵을 그들이 법으로 법제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걸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셔야죠. 근데 그걸 안 하신 것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의 설명 그거는 하나만한 설명이고 담당 구상 그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한 거고 북한은 또 담당 구상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있는 데나 유엔 총회에서 무슨 담당 구상을 누가 알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잖아요. 네. 거기는 오히려 북한의 핵을 비핵화할 의지가 없고 아예 안 하고 그건 좋은데 거기다 그걸 법제화를 했다 핵 사용을 이거는 유엔으로서 심각한 문제다. 이걸 말씀하셔야죠. 국제사회에 북의 핵 사용 법제화. 그렇습니다. 이걸 강하게 비판하고 국제사회에 이제 공조 대응을 요청했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으로부터 자유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건 일명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고 해서 내가 이 같은 편이 볼 때도 왜 저런 북한 핵 문제를 이야기 안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자, 이제 내일 물론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 소식이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1박 2일의 캐나다 순방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 영국 조문외교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좀 어떻게 외교 평가하세요? 대통령 본인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두 번째 수해 났을 때부터 이제 열심히 하셔서 대통령이 이미지도 많이 바뀌어지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많이 이제 그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알려져서 지지도도 2~3%지만은 좀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영국 가서 조문이라는 거 그러잖아요. 우리 일반 조문도 되게 빈소에 가서 조문하고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꽃을 헌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빈소에 못 갈 정도 되면 꼭 가야 되는 자리인데 빈소에는 못 갔으니까 장례식이라도 가겠다. 이게 되게 우리나라의 조문의 그 일반적인 관습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문을 하려고 영국을 갔잖아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조문을 하는데 조문이 빈소에서 분양하는 것도 하고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도 하고 두 개가 있는데 장례식에 참석은 각국 원수들이 다 참여하는 그건 당연히 참여하는 거고 그러나 특별히 영국 여왕에 대해서 조문을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럼 가면 해야죠. 교통이 안 맞아서 못했다. 그 말이 안 되는 변명이죠. 나는 대통령실 변명 자체가 더 한심한 게 영국에 대사관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영국에 가 있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또 그리고 대통령이 순방하면 사전에 준비팀이 먼저 갑니다. 그렇죠. 가갖고 그 대통령 일정의 그 동선을 일일이 체크합니다. 시간, 교통. 시간, 교통, 혹시 유해적인 요소가 있나 다 체크합니다. 그랬는데 2시에서 3시 사이 2시 이후는 런던 교통이 복잡하고 더구나 국장이라서 아주 복잡하니까 조문하려면 1시간 먼저 오셔야 된다든지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복잡한 줄 현지에 있는 대사관이나 다 알 텐데 예. 그 덜렁 3시 이후에 도착해갖고 네. 결국은 조문을 못했다. 네. 가는 거는 그거는 뭐 이유나 변명이 안 되죠. 네. 영국 가면 조문하러 가는 거지. 네. 장례식만 참석하러 가면 하필 뭐 그날 그 네. 비행기 타고 일찍 갈 거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대통령실에 안 되는 일을 해놓고 지금 비서실에서 변명을 자꾸 하는데 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도 보세요. 예. 뭐 비 오면 퇴근 안 하냐? 그렇죠.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 자택에서도 뭐 지휘다 한다. 예. 이런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펠로시 의장 왜 안 만나냐? 휴가 주일에 못 만났다. 네. 그래 갖고 점수를 확 까먹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 이걸 뭐 그래도 뭐 결례가 아니란도 뭐 특별 요구하는 한도 이런 엉뚱한 소리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못 맞춰서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 부분은 유감이다. 그 아주 유감이다. 이 조문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게 미안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뭐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고문님 말씀 들어보면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많네요. 문제 그러고. 네. 거기는 외교부는 없나요? 네, 외교부 대사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외교부 장관은 그 시간에 뭐 딴 데 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더구나 총리라는 사람이 국회 답변하는데 대통령이 영국에 몇 시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고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이 조문 그 중요한 일 때문에 영국에 갔는데 외교부 장관이 그 시간에 어디 있던지도 모르고 이 총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외국에 갔는데 대통령이 없는 동안에는 국정을 총괄해야 될 총리가 대통령이 몇 시에 도착하는 줄 그 외교부 장관은 어디에 가 있는지 또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총리도 문제고 대통령실도 문제다. 자, 그때 박지원 외교부 장관 뉴욕에 날아가서 정상회담 등 이제 다른 나라로 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물론 박지원 외교부 장관은 뉴욕 총회 연설도 있고 하니까 뭐 또 뉴욕에서 정상들도 만나야 되니까 했다 말이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일본 외무상하고도 회담을 했고요.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아니면 차관이 누가 대신 외교부 장관 대신할 사람을 런던에 보내갖고 그 모든 일정을 대통령 이제 직보를 하든지 상황을 설명하도록 해줘야지. 이 상황에서 또 이제 영국 대사, 우리나라 대사는 또 공석이라 물론 이제 공사가 직무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사가 없으면 그럼 공사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공사가 없으면 영사가 있는 거고 대사관은 돌아가는 거죠. 대사관은 있잖아요. 그렇죠. 대사는 없다 하더라도. 자, 대사관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문외교는 문제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자, 추석 전 대통령실 개편 한참 진행했습니다. 또 이 해외 순방을 담당한 실무진도 교체됐다. 이런 후문이 나왔고요. 대통령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보좌를 하고 있는 건지 고문님 지금 한덕수 총리 발언도 찝어주셨는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자 그러면 필요성을 보도는 나왔고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까? 저는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단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렇게는 말 안 했다. 아니 저는 예산에 결정되는 그러한 그 제도가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최고 통치권자 총리실 같으면 총리가 다 그거를 파악을 하고 결정되는 거는 아니다. 그거는 비서실장이고 그거는 필요하면 경호처장일 것이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이어졌습니다만 일단 영빈관 예산이 좀 큰 문제로 부각이 됐어요. 근데 대정부 질문에서 이걸 물어보니까 신문 보고 알았다. 이게 좀 논란이 됐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잖아요. 국무총리잖아요. 또 책임 총리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었는데요. 예산이 뭐 800만 원도 아니고 8억도 아니고 800억인데 맞습니다. 거의 900억에 가까운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것도 딴 무슨 뭐 빌딩 짓는 것도 아니고 영빈관을 짓는 예산인데 총리가 몰랐다.
뭐 모를 수도 있겠지. 네네. 그러나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은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데 예. 그걸 신문 보고 알았다 한 말이 되겠어요. 네. 이건 뭐 청와대하고 내각하고 따로따로 노는 것도 아니고 네. 총리가 설사 신문 보고 알았다 하더라도 국회에 와서는 대통령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건 뭐 내각에서 검토를 했다든지 뭐 검토했는데 좀 철저히 못했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알고 있었다든지 이렇게 네, 말해줘야지. 네. 내가 몰랐다 하면 대통령인데 미루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예? 네. 총리가 대통령이 없을 때 대통령을 대행해 줘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실 하는 일이 다른 일도 아니고 네. 영민관을 900억을 들여서 짓는 건데 예. 그걸 국회에 나와서 총리라는 사람이 네. 신문 보고 알았다. 예.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것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영국에 도착한 시간에 외교부장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네. 총리가. 네. 저 정도 되면요. 총리 그만둬야 됩니다. 아, 그만둬야 된다. 아이고. 네. 네? 이번 저희 일은요. 총리가 사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외교부까지 해서 전 정말로 야당이 공격을 제대로 하면요. 네. 전 진짜 내각 총사퇴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네. 총리가 그래 그 한 나라의 영빈관을 짓는데 그걸 자기는 신문 보고 알았다 하면 그 총리 왜 하는 거예요? 총리를 왜 하느냐. 말이 되겠어요? 자, 이거 상당히 이제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야당 의원의 질문이 바로 대통령은 알았느냐 여기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총리가 대통령 알았느냐 그것도 뭐 답을 우물우물 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논의 안 해서 모르겠다. 네. 영빈관을 뭐 딴 데 짓는 것도 네. 아니고 용산에다 짓는 건데 당연히 총리와 대통령은 알겠죠. 그걸 모르고 어떻게 돈 900억이나 되는 예산을 그걸 모르고 짓게 할 수 있나요? 네. 절차가 뭐 예산이 짜여지는 절차 이건 우리도 알아요. 저도 뭐 공무원 해봤고 네네. 예산도 다뤄봤다 해봤는데 다 알아요. 그러나 저런 덩치가 큰 예산 저런 중요한 그 예산은 네. 이게 뭐 그냥 일반 무슨 뭐 아파트 짓듯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근데 여기 참 신문 보고 알았다는 답변이. 네. 어떻게 총리가 설사 신문 보고 알았다 하더라도 어제도 또 나와서. 어떻게 신문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어제는 대통령 헬기가 용산 대통령실 착륙하다가 손상을 입어서. 그러니까요. 야, 이건 대통령 안전에도 이게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신문 보고 알았다 했는데 이거는 신문에 안 실렸던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답변이 이상이죠. 그건 거짓말 한 거지, 네. 그건 거짓말 한 거고, 저도 신문에 그걸 못 봤어요. 네네. 그 다음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하면, 물론 대통령실 용산에 뭐 헬기가, 날개가 뭐 나무에 부딪혔다 하는 거는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딴 데가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 집무실에 그렇죠. 헬기가 그 이상이 있었는데 그걸 네. 총리가 보고를 못 받는다. 그럼 뭐 하는 총리예요 도대체? 그런데 영빈관은 878억 이제 큰 네. 돈인데 추가로 또 예산 항목이 드러난 게 있어서 요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실에 반입되는 택배를 검색하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 이건 25억 정도 추가 예산. 또 국빈 환영장에 레드카펫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요건 또 한 8천만 원. 좀 드러나지 않았던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 한 34억여 원 정도가 이제 추가로 파악됐는데 이런 대목은 그것도 더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더 들 수도 있다. 딴 데서도 이야기했지만 네. 대통령실에 정직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예.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실만 옮기는 게 대통령 청와대 이전 비용이 아니고 네. 그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대 비용, 네. 부대 건물 전부가 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잖아요. 그럼 국방부 이전 합참 그 모든 게 신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게 네. 다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체를 한꺼번에 이야기해서 네. 돈이 몇 천억이 되든 한꺼번에 이야기해서 이렇게 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직한 거지. 네. 마치 국민들에게 400매덕 하는 거는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실 옮기는 것만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기는 이전 비용인 것처럼 네.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슬금슬금 뭐 총리도 모르게 무슨 뭐 영빈관 진다 뭐 앞으로 또 돈이 많이 들 거예요. 네. 경호처 문제도 있고 또 뭐 문화공간 문제도 있고 네. 살다 보면 이게 또 많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 더구나 대통령실 옮기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걸 대통령실에 총괄해갖고 전체 완전히 네. 용산의 대통령실 하나가 완전히 들어섰는데 얼마? 총 비용이 어느 정도다. 예. 그리고 금년에는 그중에 뭐뭐뭐 짓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간다. 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직한 거지. 네. 입 꾹 다물고 있다가 마치 대통령실을 옮기는데 400m만 들어가는 게 전부인 예, 것처럼 했다가 슬금슬금 이거 하는데도 몇십억 이거 하는데도 몇십억 뭐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대통령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리는 네. 거고 결국 그런 것이 대통령의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 돼, 저 사람들이. 참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뭐 한명도 의원 이게 영빈관 예산 지적하면서 마스터 플랜, 총 예산 이게 있느냐. 이게 좀 정해져서 네. 단계적으로 가고 발표가 사전에 되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상임 고문단 식사하다가 방송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예, 예. 아,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당내 상황 논의박 얘기가 나오셨을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문제나 지금 비대위, 원내대표, 가처분 좀 어떤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하셨어요? 나왔죠. 네. 오늘 우리가 다섯 명. 네네. 원래는 6명 모였는데 한 분이 미국을 가서 가셨고. 5명이 모였는데 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 당 이야기도 하고 뭐 예.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하고 네. 당 지금 돌아가는 게 이거 참 정말 저렇게 돌아가서 우리가 다 당에서 당직을 다 했던 사람이고 그것도 다 최고 당직을 다 했던 사람들이고 네. 뭐 당 대표, 국회의장, 부의장 뭐 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원내대표 뭐 다 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당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우려스러운데 특히 이준석 대표는 개인의 억울함이라든지 그건 충분히 알겠으나 네. 어쨌든 대선과 지방선거에 공로를 세운 당의 대표인데 좀 당의 명예도 지키고 자기 명예도 지키는 거. 그러려면 좀 이때는 과감하게 네. 훗날을 도모하면서 네. 과감하게 물러가고 난 대표 사퇴하겠다. 그게 당을 위해서라면 내가 본인이 생각하겠다. 네. 이렇게 나가주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데 자꾸 저렇게 이제 끝이 없잖아요. 네, 끝까지 가죠.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 네. 했어요. 우리가 할 때는 제가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할 때인데 각 지구당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전국 지구당. 네. 내가 사무총장 맡아서 이제 다음 총선 공천도 있고 하니까 그걸 A, B, C, D로 등급을 매겨서 이제 아주 심사를 철저히 한 게 있어요. 이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 극비 보안인데. 유출이 됐어요. 예. 이게 진짜 조직국하고 내하고만 아는 건데 네. 이게 기사가 나간 거예요. A, B, C, D로 매겨서 어떻게 한다는 게. 이건 뭐 진짜 이건 귀시 고갈 노릇이지만은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다 내 책임지고 내 총장직 그만두겠다. 사퇴. 그래서 그만뒀는데 네. 이 당의 당직자라고 하는 건요.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직을 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책임지고 물러날 줄 아는 것이 네, 중요한 네. 자리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도 대선 지선 이겨서 영예를 누렸으면 네. 또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정부에서 해봐라 하고 좀 과감하게 물러서 줬으면 좋은데 지금이라도 나는 모든 소송 관계 네, 정리하고. 어쨌든 뭐 내가 억울하지만은 나에게도 불찰이 있다. 깨끗하게 하고 내 대표 그만두고 좀 쉬겠다. 해서 뭐 좀 외국으로 나가서 좀 쉬든지 아니면 좀 조용히 참 성찰할 기회를 좀 갖든지 이렇게 하면 국민들도 좀 사랑하고 좋을 텐데 저렇게 끝까지 바득바득 싸우니까 네. 이건 뭐 도대체 우리 어른들이 모였는데도 신경질 나죠.
오늘 임경빈 작가가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예, 그렇습니까?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예. 이 검찰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연장 여부 예. 내일 모레 결정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최근에 이 전 대통령 통화하신 적 있어요? 예, 통화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죠. 병원에. 예, 네. 예. 아무래도 그게 지난번 8.15 때 사면이 됐으면 네네. 좀 정신적으로 좀 편안하게. 편하실 텐데 네. 아무래도 심사를 3개월마다 받아야 되니까 네,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네네. 당이 올라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3일 전에 입원을 하셨는데 예. 아마 입원 기간이 좀 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지금 또 그 연장 와중에 여부. 이게 또 이렇게 생기니까 네. 연세가 80이 넘으셨잖아요. 네. 게다가 스트레스가 아마 쌓일 대로 쌓이니까 네. 그 지병이 잘 치료가 안 되고 병원에만 계셨는데 이번에 뭐 검찰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내일 모레 보고요. 그럼 성탄절 특사 기대하십니까? 뭐 때가 되면 해줘야 안 되겠어요. 정산줄 됐든 그걸 계속 그 병이 아니라도 네. 우리나라 행정법에도 70 넘은 고령 네. 영집병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사람생활에. 예. 해주셔야지. 그걸 뭘 그걸 잡고 놓고. 해주셔야지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었습니다.